좋아요, 구독. 네, 제가 오늘은 가져온 것이 바로 파생상품 손실. 자, 내일까지가 실적 발표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많은 종목들이,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보면 갑자기 파생상품 손실이 막 몇백억이에요. 뭐 300억, 200억, 20억, 50억. 아니 도대체 어떤 파생상품? 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2008년도 때 우리가 키코라는 파생상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낙인, 낙아웃이라는 그 파생상품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거의 파산한 그 종목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이라는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가 아니 얘네들 무슨 선물 옵션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알고는 있지만 혹시나 이 시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한번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오늘 세토피아 뭐 67억, 69억 파생상품 거래 손실. 그런데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전환사채였다고 요거 나오죠. 그리고 버킷스튜디오 105억, 더 미동 44억, 그리고 더 ENM 57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TA 로보틱스가 316억.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얼마나 좀 큰 손실이길래 316억이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메디프로는 100억, 80억, BGF 100억, 머티리얼즈는 204억, 수성 셀바시온 118억. 아니 도대체 시총이 얼마인데 이렇게 손실이 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안 끝나요. 왜 안 끝나냐? 자, 파생상품 거래 손실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보냐면요. 자, 전환사채라는 게 뭡니까? 전환사채라는 거는 사채를 찍고서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투자를 받고 그리고 그 투자를 받은 사람들은 이자를 받거나 혹은 이 전환이라는 거는 바로 내가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자를 받거나 딱 두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라는 거는 내가 이자 플러스 원금이에요. 근데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내가 그 유통시장에서 내가 거래를 하면서 그 차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나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 전환사채 찍었잖아요. 그럼 뭘 받아요? 돈을 일단 받잖아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돈을 받은 상태면은 당연히 그거는 부채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처음 찍었을 때는 부채로 인식이 돼요. 인식이에요, 인식. 인식이 되는 거예요. 즉 회계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 안에서만 이게 부채로만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뭘로 전환돼요? 주가가 오르면은 뭐가 되겠어요? 주가가 오르면 네. 죄송합니다. 전환가액이 있습니다. 전환 가격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그걸 찍었어요. 그런데 이 주가가 2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000원에 대한 이자 2%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10,000원을 20,000원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고서 내가 20,000원으로 바꿀까요?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앵커님은? 저는 두 번째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바꾸면은 내가 10,000원을 버는 건데 이거는 200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거를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지금 내가 10,000원에 갖고 있지만 나중에는 20,000원으로 지금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차익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럼 이것까지도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는 뭘로 여긴다? 그래서 이 전환가와 주가가 그 갭이 있을 때 그 갭 자체를 다 부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손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주식으로 이거를 바꾸면은 자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본금이라는 게 바로 주식 수 곱하기 바로 액면가예요. 그러면은 내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즉 자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네. 파생상품 거래손 손실은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돈을 받았으나 부채예요. 그런데 이게 현 주가와 전환가가 지금 괴리가 높으니까 그만큼 그 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T로보틱스예요. T로보틱스가 지금 316억이라는 파생 상품을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온 얘기가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 전환 가격과 주가 간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에요. 평가. 이 평가에 대한 인식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서 그 시장에 팔면은 그냥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회사가 돈을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가로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준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전환 우선주 주가가 자 이거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30일 기준인 종가가 22,450원, 신주 발행가액이 7,819원이면 이게 한 16,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요것만 하더라도 160억이죠. 그다음에 전환사채가가 22,450원인데 또 신주 발행가가 6,348원. 그래서 요 차이를 하면은 다 더하면은 316억이 발생했지만 내가 이 주식을 특히 전체 179만 주를 그냥 시장에서 팔면은 이 회사는 여기다가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 유통이 되면서 실적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은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360억이라는 거는 그냥 그 내용만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 주식수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시장에 나올 물량이잖아요. 오버행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PS, 즉 주가를 희석시키는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예간에 다 나와서 하면은 좀 주가는 좀 빠지겠네. 혹은 EPS가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주당 순이익이 낮아지면서 주가에 좀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그 정도만 생각해야 되지. 이게 바로 이제 뭐 평가 손실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그 주가가 확 빠지거나 그럴 때는 현 상황에서는 그럴 때는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